자, 이 단어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할게. 잘 봐요. 우리가 여기 누적 있는 사람 있어 혹시? 누적 없어니? 1단원이 화학의 소개인데 사실은 여기서는 수계산이 많았지.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가 없으면 풀기가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이 대다수였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배워야 될 이 대단원 2는 얘에 대한 얘기인데 뭔지는 보고 들어가자. 원자에 대한 얘기. 원자. 오로지. 여기 물질 안 다뤄요. 3단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물질에 대한 얘기. 물질. 그리고 4단원은 이제 그 물질에 대한 반응에 대한 얘기고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배워야 될 건 여기라면 이것은 이렇게 구성하면 돼요. 첫 번째가 원자들의 구성 입자를 배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을 어떻게 발견했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배울 거예요. 그 구성 입자 사이에는 얘까지도 같이 배웁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목표. 우리가 오늘 수업의 목표예요. 여기까지 하는 게. 동영상까지 하는 게. 두 번째는 원자 모형이에요. 1단원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어요? 식량과 물과 양적 관계를 따지기 어려웠죠. 농도는 그냥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치고 들어가면. 그쪽이 제일 어려웠죠. 여기는 두 번째로 어려운 데가 여기.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못 받아요. 학교에서. 이게 왜 그러냐. 원자 모형에 보호까지는 괜찮은데 얘가 들어와. 얘가 3, 4년 전에 새롭게 들어온 곳이에요. 오비탈. 오비탈을 정확히 알고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무기화학이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전에 이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어렵고, 어린 분들은 전공이 다르면 이거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나 이런 거 보고 막 이해하려고 덤벼드는데 대중 강의는 이거를 이해시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거 확실하게 잡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딱 배우면 여기는 금방 캐치를 할 수 있는데 복습을 할 곳이 없다는 거죠. 복습이.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배워서 그걸 계속 응용해서 풀어가세요. 알겠죠? 어렵지 않은데 다른 데서 배울 수 없는 곳이다. 알았지? 잘 배우고. 자, 세 번째가 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원자 단원을 공부할 때는 주기율표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주기율표 외우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잘 외우시고. 되겠습니까? 일부러 문을 열어놨지 너. 여러분 더운 사람 흔들어봐. 없네 진짜. 더운 사람이 없어요. 주기율표에서는 여러분 봐요. 반지름을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 이 둘을 배우거든요.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거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1, 2, 3번을 쭉 보듯이 계산되어지는 게 없거든요. 여긴 다 뭐냐면 어나리시스예요. 이 화학이 분석화학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암기한 친구는 무조건 다 맞아요. 알았어요?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곳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본적인 암기사항이 들어있는 친구들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공부를 한 애들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대신 여기도 말 그대로 이거 싸움이에요. 어디에서? 여기서 경우의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거 푸는 스킬을 제대로 배워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뭣도 모르고 푼다는 거죠. 제대로 알고 푸시라. 이쪽은. 알았지? 그래서 여기 두 부분이 가장 큰 등급을 가르는 키워드가 될 겁니다.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무조건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맞아야 돼요? 괜히 빠르게 맞아야 돼요. 오늘은 눈치코치를 가르쳐 줄 거야. 알겠지? 잘 집중해서 봐봐. 자, 우리는 원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본 개념서를 보면 원자의 세계라고 돼 있어요. 이 단원 자체가. 그래서
원자들의 발견하는 구성 입자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치우고 1부터 들어가요. 여기 역사 잘하는 친구. 나 역사 자신 있다. 자신 없지만 자신 없진 않다. 자신 없진 않다. 자신 없다 손 들어봐. 나 역사 진짜 못한다. 있어요? 아 그래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얘기만 안 되겠다. 여러분 친구의 연애사 정도 하나는 알고 있어요? 쟤 몇 살 때 누구랑 사귀고 해갔다.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주변 친구들의? 그거 하나 알아도 그 친구 약점을 잡죠.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역사를 외우면서 우리나라 역사는 못 외울까요? 감정이입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그 시대에 살고 그 사람 입장이 되었을 때 울분이 막 선포되고 영화를 보면 눈물을 흘리죠. 누가? 부모님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감정이입이 안 되는데 부모님들은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니들도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니네 덕후 아이들이 나오면 왜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쟤 막 어렸을 때 되게 교육당했는데 지금 아이들로 속사정을 하니까 막 감정이입이 되죠. 쓸데없이 잘생겼고 막 이러니까 감정이입이 됩니다. 왜? 내 거라는 건가? 그죠? 꿈도 꾸지 마세요. 알겠어요? 근데 이입이 된단 말이야. 내 거니까. 그지? 그런 것들 이입을 좀 시키라고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TMI도 알려줄 거예요. 이입이 되라. 그 사람 입장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얘기했더니 선생님 그거 시험에 나와요? 그럼 저도 얘기 안 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얘기합니까? 시험에 나오는 걸 외우기 위해서 부가적 설명입니다. 여러분 얘를 우리가 알면 이거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과학사, 과학의 역사죠. 우리는 이쪽 부분을 배우는데 여기 혹시 물리원 하는 친구 있어요? 물리원 하는 친구? 있어요. 용감한 친구들이네. 손 안 들어? 못하면 물리원 못하는 거요? 야, 점수가 물리원의 전부가 아니야. 얘들 물리를 해야 솔직히 말하면 과학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 입장에서는 역학을 해야 과학을 했다. 안 해도 그다랗게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용감하잖아요. 물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용감해요. 점수에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마. 점수는 선생님들이 니들 갖고 노는 거야. 알았어? 물론 잘하는 친구는 어떻게 되든 다 맞추지만 니들 취향에 안 맞으면 아무리 쉽게 내도 틀려요. 그런 게 점수야. 그러니까 점수를 잘 맞으려면 즐기세요. 재밌게. 즐기려면 알아야 되죠. 알으란 말이에요. 일단 저게 뭔지 알면 재밌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물리학은 선생님이 화학을 가르치지만 화학은 너무나 방대하거든요. 얘는 그래서 스킬을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좀 나와요. 근데 물리학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쉬워야 돼요. 자기가 배우면 배우는데 자꾸 어려워진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 있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 있거나 뭐 둘 다 문제가 없다면 이 사회가 문제죠. 물리를 가르치는 사회가 문제. 이게 물리학하고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알았어?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이론이 나오니까 그냥 그 흘려 들으세요. 알았지? 자, 과학사를 공부하기 전에 이쪽 파트를 하기 전에는 얘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전기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기가 뭔지는 알죠? 근데 전기를 뚜렷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죠. 전기, 그럼 뭐, 떠올라요? 아프다. 그 다음에 뭐, 찌릿찌릿하다. 좀 피해를 입은 친구들이 이런 추억이 많고, 아니면 뭐, 배터리를 충전한다. 가전제품을 쓴다. 그걸 이용한 사람들은 또 이런 추억이 많고, V는 IR, 그죠? P는 VI, 이러면 문제를 많이 맞은 친구들이 이런 추억이 많겠죠. 여러분들은 전기학이라는 게요, 이런 중력하고 다르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역학으로는 중력장이라고 부르고요. 전기가 작용하는 공간은 전기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자, 눈치코치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죠. 여러분들 매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어장이죠. 그죠. 이런 거예요, 그냥. 그게 공간이 작용하는 공간을 다 그렇게. 니네 어장 안에서는 니네가 최고잖아요. 어장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어장이.
일단 집은 아니에요. 그죠? 일단 중간고사 점수가 나오고 나서 집은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어장 관리가 잘 됐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너희들 실체를 알아버렸죠. 그죠? 괜찮아요. 부모님들은 항상 미리 편이에요. 뭐라고만 하는 거지. 전기약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럼 전기약에 다뤄지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겁니다. 이걸 알아두세요. 전하. 전하. 이게 아니라 이거는 전하예요. 이거는 전기적 역량입니다. 말 그대로 얘가 전기적 역량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 전하가 두 개로 나뉘거든요. 무슨 전하 무슨 전하 나니까요. 들어본 친구는 있죠? 양전하 음전하. 잘했어요. 이 정도 하면 99%한 거예요. 전기는 그게 끝이거든요. 중력장은 질량이거든요. 근데 얘는 전하량이에요. 무조건. 그럼 얘는 양전하 음전하로 나뉘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는 이 전하량이 똑같은 거지 전하를 띠지 않았다. 전체적인 전하를 띠지 않은 거죠. 그 안에 전하를 띈 입자가 있고 그 수가 똑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후자하고 전자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호르몬이 분비되죠. 성호르몬이. 여러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여자도 남성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고 에스트로겐도 분비되는데 에스트로겐이 또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는 안 돼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그건 성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은 제3의 성인 아줌마로 바뀌죠. 이게. 근데 남자들은 반대예요. 남자들은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만히 아빠를 보면요. 젊었을 때 되게 카리스마였어요. 니네 어렸을 때. 니네 한손 탁, 물론 니네가 커갖고 동문가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다가 점점 서열이 내려가면서 집에 있는 우리 댕댕이보다 밑에 있고 서열이. 그죠? 그렇잖아요. 서열이 보면은 댕댕이 밥 다 주고 엄마가 아빠 밥 차려주죠. 안 그래요? 아, 그렇진 않아요? 이제 아는 친구들 다 그러는데. 서열 맨 마지막이라고. 그저께 어떤 친구가 운동을 하는 서열 밀렸다고 막 그러더라고. 네가 5위인데 밀릴 게 뭐 있냐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입양됐대요. 서열이 밀렸대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직도 그건 보는데 그 친구가. 그 전기학에서는요 무조건 양전하, 음전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서 격차가 주는 거지 누가 더 뭐 역전하진 않아요. 남자들은 점점 센치해져가지고. 그래서 아빠들 가만히 보면 조금 나이가 먹으면 저 베란다에 눈물을 훔치고 계실 거예요. 엄마는 막 씩씩거리고 돌아다니면서 한 손에 강아지 들고 막 씩씩거리고 돌아다니고 아빠는 저 구석에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결국은 말입니다. 전기학이라는 건 양전하와 음전하가 똑같을 때를 중성이라고 취급한다. 이런 이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공존의 묘학을 외우라고. 공존이에요. 무조건 공존하는 거지 누구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착해요? 아니면 여러분들 나빠요? 악해요? 야 선해 악해? 니네 공존하고 있어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어떤 친구한테는 악하게 보이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선하게 보이고 싶은 친구가 있고요. 알겠어요? 그게 공존해서 남들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아 지금 선한 친구. 근데 가만히 따져보세요. 아무리 니네가 봐도 나쁜 친구들도 다 선해요 보면. 다 착해요 보면. 왜? 자기한테 커다란 갑질을 하지 않은 사람들 화낼 필요가 없고 그럼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화내서 돌아다니는 병자예요. 병자.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니까. 이 둘은 공존한다. 누가 더 많냐에 따라서 전기를 띈다고 과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전기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원리는 알고 있어. 이론적으로. 이제 뭐가 필요해? 눈으로 확인이 필요해. 알았어? 눈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과학은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냥 썰이에요. 썰.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노벨상 같은 상도 아무리 이론이 훌륭해도 증명이 돼야 노벨상을 받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69년도에 발표된 이론 하나가 2018년도가 노벨상을 받았죠. 그 할아버지께서. 받고 1년이 돌아가셨어요. 자칫하면 못 받을 뻔한 거죠. 아, 노벨상은 참고로 노벨상이 수상이 확정이 됐더라도 그 대상자가 죽잖아요? 대리 수상 안 돼요. 다른 이론으로 넘어가요. 이따 그 운명의 남자 하나를 보게 되거든요.
이때 이입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럼 이 공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얘들의 입자를 확인하고 싶었어. 근데 야, 확인하려면 뭐가 발달해야 되겠냐? 야,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하려면 뭐가 발달해? 기술이 발달해야 되지. 그 당시에 기술은 얘였다는 거야. 니네 눈치코치 보니까 알겠지? 이게 관이야, 관. 이렇게 생긴 관이거든. 유리관이야. 이렇게 생긴 관이야. 이렇게 생긴 관. 알겠어? 누가 발견했겠냐? 아, 말 안 해도 알겠지? 크룩스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알겠어? 외과 의사야. 아, 그때 당시엔 선생님, 의사, 이런 분들이 다 했어. 음악도 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다 그런 걸 했으니까. 크룩스관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이렇게 금속을 장치를 해. 금속을. 그리고 여기다 뭐를 연결하냐면, 이렇게 음극을 연결해. 그 다음에 이쪽에 플라스극을 놔. 알았어? 그리고 얘를 높이는 거야. 이게 크룩스관 장치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빛이 나와. 빛. 이게 크룩스관이야. 외과 의사가 발견했어. 얘는 이걸 X선이라고 했어. 아, 지금의 엑스레이는 아니야. 알았어? 그냥 미지에서 X선이라고 했다고. 이걸 갖고 이제 과학자들 입장에서 장난감이 하나 나타나는 거야. 와, 이 장난감 갖고 다 실험하면 되지.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압인데 여러분, 전압이 뭐예요? 단위가. 알지? 그건 뭐예요? 볼트예요. 야, 전압의 단위가 볼트라는 걸 아는 친구들은 똘똘한 친구들이죠. 근데 니들은 맨날 쓰고 있잖아. 니네 집 전압 몇 볼트야? 아, 자기네 집 전압이 몇 볼트인지도 모른다. 민서, 니네 집 전압 몇 볼트야? 너도 몰랐어? 니네 집 전압. 220. 오, 그래요. 들어봤죠? 맞아. 220이었어. 미국은 얼마인지 알아요? 반으로 나눠봐요. 170. 맞아요. 니네가 아직 돈이 없고, 그 다음에 못 사니까, 일단 힘들잖아요, 사는 게. 그래서, 니네 부모님 말고 니네. 돈 없잖아, 니네도. 해외여행을 안 가봐서 모르는 거야. 해외여행 나가면 110V 볼트 갖고 다녀. 변압기 들고 다녀. 아니면 호텔에다 얘기를 해. 달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220은 돼지코죠. 걔들은 다이어트한 돼지. 그렇죠? 그거 변압해서 써야 돼. 아니면 인천공항 가서 나갈 때 KT 이런 데 가서 대여해줘요. 그거 다시 들어올 때 줘야 돼요. 안 주면 나중에 명세 나눠 9,000원. 4개 있어요, 지금. 필요한 친구 얘기해서 드릴게요, 제가. 전압이 뭔지 한번 볼까요? 전압은 이거예요. 이건 물체애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뭐라고 읽는지 알아요? C 그러지 마요. 창피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발견했을까? 이제 알겠죠? 쿨롱이 발견했어요. 이게 전하량이에요. 전하량의 단위를 자기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럼 니들이, 쿨롱? 저게 뭐지? 그거보단 이건 알죠, 여러분? 1보다 2가 커요, 작아요? 그죠? 몇 배 커요? 2배. 이게 수학이잖아요. 그럼 1쿨롱보다 2쿨롱 누가 더 클까요? 2쿨롱이 크죠? 이거예요, 단순하게. 이게 전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제가 이렇게 바가 써 있으면 포라고 하죠? 분모부터 해석한다고 그랬지. 분모 앞에는 1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1쿨롱당 몇 줄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저게. 1쿨롱당 몇 줄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쿨롱당 220줄의 전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때요? 110줄밖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훨씬 고성능의 가전제품을 돌릴 수 있어요. 알았죠? 그리고 이렇게 높은 전압을 사용해야 발전소에서 우리 지방까지 오는데 손실 전력이 줄어요. 그럼 미국 같은 나라는 그것도 몰라갖고 110V 쓸까요? 아니요. 걔들은 전 지역을 110V화 시키려면, 220화 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안 쓰는 것 뿐이에요. 우리나라 나라가 좁으니까 이제 쓰는 거고. 그리고 나라가 좁으니까 인터넷도 잘 돼 있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압을 높였다는 뜻이 뭐예요? 에너지를 줬다. 에너지 주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 빙의해봐요. 18세기 초반. 주위에 뭐가 보여요? 한복이 보여요. 우리나라 가지 말고 외국으로 가세요.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저기 뭐, 흥성대원군이 막 포쏘고 그랬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외국에 가면 뭐, 니네들 그, 빈폴 알아? 빈폴? 옷 빈폴. 그치? 이게 뭐야? 자전거, 이런 자전거가 돌아다니는 거야. 너네 넘어지고. 이런 자전거가 돌아다니는 시대였다는 거지, 그때가. 자동차도 막 이제 막 연기 뽀뽀하면서 가는 그런 게 있던 그런 시대에 이게 이미 있었어요. 전압이 높이면 여기에 빛이 나온다는 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이 빛이 나오는 걸 갖고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떤 실험을 하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종원 씨가 레시피를 인터넷에 딱 유튜브에 올리죠? 그럼 댓글이 살벌하게 달리잖아요. 저기다 뭐를 쳤더니, 아니 뭐 기름을, 그 참기름을 약간 떨어뜨렸더니 뭐 맛이 변했고 맛있어요. 어쩌고 뭐 굽는데 한 5분을 줄이면 또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과학자들 똑같아요. 이렇게 크룩스관이 딱 전원에 올라가면 이거 별 짓을 다 하는 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얘예요. 이름 재밌죠? 볼트슈타인, 볼트. 골드가 이제 골드예요, 골드. 금. 슈타인이 뭘까요? 스톤이에요, 스톤. 금동이 아저씨, 금동이 아저씨. 알겠어? 금동이 아저씨가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요 크룩스관에다가 약간의 수소기체를 집어넣어요. 그때 당시에 수소라는 이 물질이 제일 작았어요. 가볍고요. 그럼 얘는 어떤 생각을 한 걸까요? 이게 에너지니까 이 물질을 뽀갤 거다라고 생각한 거야. 얘를 분해할 거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입자의 정의는 누가 나오셨죠? 이분이 나오셨죠, 이분. 돌탄.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톰. 원자라고 불렀던 사람이. 근데 이미 전기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저 사람 말 틀렸어. 저 분명히 원자 속에는 더 작은 입자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알았어요. 니네가 나를 딱 봐봐요. 선생님 착할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괜찮아 얘기하세요. 삐지면 되니까 5분이요. 보는 사람마다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친구랑 같이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어떤 얘기는 야, 저 사람 되게 기분 나빠 보이지 않아? 근데 그게 맞을 때가 있어요. 서로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그런 거죠. 무리무리 지어서. 대놓고 얘기 못하죠. 돌턴이 되게 유명한 과학자였거든요. 에이 참 아니야. 맞지? 술 한잔 하면서 아이씨 내가 한번 가서 돌턴한테 뭐라고 한번 해? 막 이러면서. 근데 뭐냐? 증명이 안 됩니다. 증명이. 그때 용감한 이 전문과학자 볼트슈타인이 여기다 수소기체를 집어넣고 전압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빛이 나는 거야. 빛이. 붉은색 빛이. 알았어? 충분히 얘도 예상한 거야. 물질이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예상을 했지. 그런데 거기에 신기한 현상이 생겨. 이런 빛이 생기는 거야. 이런 빛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봐봐. 어디를 향하는? 능력을 향하는 빛이 나타난 거야. 그걸 얘가 이렇게 이름을 그럼 이건 뭘 의미한 거지? 양전하를 띄는 입자가 원자 안에 있다. 알았지?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지금까지 내가 한 거 하나도 안 나와 시험에. 한 25분 니는 나한테 농락을 당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겠어?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다음부터 이 스토링이 마저 간다니까. 봐봐봐. 골트슈타인은 크루스관을 통해서 수소기체 약간을 집어넣고 엄청난 전압을 높였더니 그 빛에 의해서 지금은 우리가 수소가 분재라는 건 알고 그 당시는 몰랐거든. 수소라는 물질을 분해하고 또 쪼개서 거기에 가장 작은 입자 중에 양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다는 걸 확인시킨 거야 이게. 그래서 양극산을 발견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뭐 발견하고 싶겠냐? 얘를 띈 입자를 발견해서 이제 뭐 발견하고 싶겠냐?
음전화 띈 거 발견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수많은 너희 같은 중생들이 뛰어들었어요. 안 되죠. 미생들인데, 니들. 그죠? 이제 나 같은 조금 좀 급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해야 뭘 수긍을 해요. 오, 이래야 재밌지. 뭐 이런 게 뭐예요, 이거? 남자애들은 뭐 이러고 비웃고 그러는 거야. 니들, 뭐 하는 거야? 니들 일 아니라 이거지, 그지? 뭐, 우리가 멋대로 하던 말든. 근데 봐라. 과학의 발견은 정말 우연히 생겨. 자, 이제 봐. 지금부터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제1제너레이션이야. 니네 1890년 후반 그때부터 1900 초까지 톰슨을 계속 보게 돼. 애들이 질문해. 아니, 톰슨은 150년 이상을 살았나요? 왜 이렇게 톰슨이 많이 나오죠? 앞쪽에 나온 톰슨은 아빠 톰슨, 뒤쪽에 아들 톰슨이야. 알았어? 이대에 걸쳐서 유명한 사람이지. 부럽죠, 그지?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 제자였냐면 뉴턴의 제자였어. 자, 이 사람이 이거를 발견하게 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은. 시험에 그게 나오고. 알았어? 톰슨은 그런데 그거 발견하려고 한 실험이 아니었어, 이게. 그때 당시에는 얘가 과학의 커다란 화두였어, 빛. 알겠어? 뉴턴이 처음에 무지개를 발견한 거 알아? 뉴턴은 맨날 이 사과장수인 줄 알고 니네가 맨날 만유인력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얘 발견이죠. 뉴턴은 백색광을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무지개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정의했냐? 빛은 입자다라고 했어요. 빛은 입자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입자가 뭐야? 남학생 같은 거 던져주면 남학생은 잘 먹어. 자. 나 진짜. 왜 던지세요? 아니, 이러면 남학생들은 가볍게 잡는데 민영이는 여학생이라 이거지. 야, 누르지 마. 꺼져. 야, 이거 안 돼. 카메라 꺼진다. 이게 입자예요, 이게. 내가 딱 던지면 하나, 둘, 셋. 선생님 지금 3개를 던지셨고, 이게 입자입니다, 입자. 근데 입자성과 파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파동은 셀 수 없어요, 연속적이라. 근데 파동의 가장 입자의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파동은 지금 선생님 목소리 같은 이런 것들이 파동이야. 파동은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돼, 매질이. 이거 말고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너희들 나사에 뭐 있냐? 끈끈한 믿음. 이런 거 말고 공기가 있잖아. 그래서 그 공기를 따라서 파동에 의해서 소리가 전달이 된다고 얘기해. 알겠지? 그 너희와 나 사이에 진공이었으면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지. 뉴턴이 살아있을 땐 빛은 입자라고 사람들이 다 그냥 믿었어. 일반 대중들이 믿으면 끝나지. 근데 일부 과학자들 중에 또 파동 같은데? 파동의 성질도 있는데? 그 뉴턴이 죽고 나서 영이라네. 이름부터가 어떠냐? 어리지? 영. 14살 때 이 파동성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니네 14살 때 뭐 했어? 뭐 했어, 14살 때? 첫사랑에 실패하고, 그지? 쓴 요구르트를 마시면서, 그지? 마음을 잘 내고 그럴 때였지? 근데 걔는 이중 슬릿 간섭 실험을 하게 돼. 간섭은 파동성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거든. 밝고 어둡고가 나타나는 게. 그걸 발견하고 나서 빛이 파동이라는 의견이 막 부각이 돼. 그러면 니네 생각해봐. 톰슨은 뉴턴 파동인데 니네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순위가 떨어져봐. 어떨까? 화가 나겠지. 그래서 뭐를 해? 돈을 들여서 막 다운로드 받고 스트리밍 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니네. 아니야? 너 좋아하는 아이돌 뭐야? 없어요. 자존심 팔지 않겠다. 없어? 없어? 나만 있네? 없냐? 누구나 한 번쯤 있지 않아? 유진스.
근데 이제는 좀 외우기에는 보고 왜 이렇게 많아요? 유닛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누구요? 몰라? 그냥 떼거지로 나와도 노래 부르고 그래. 애들이 가상하더라고. 열심히 사라질 수도 있어. 자, 톰슨은 뉴턴 바돌이라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크룩스관을 가지고 어떤 설계를 하나 봐봐. 똑같아. 금속판을 넣고 전압을 높이는 거지. 그리고 이 정도에다가 플라스틱을 설치해. 그리고 빛을 쫙 쏘면 당연히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빛이 가겠지. 이거를 음극선이라고 불렀어. 과학자들은. 이 빛은 음극에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음극선이라고 불렀는데 이 안을 뭐를 설치하냐면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진공. 생각해봐. 진공이면 파동이 전달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입자니까 진공을 지나가겠지. 그지? 눈에 힘 좀 괜찮아. 니네 둘이가 계속 눈이 막 풀렸다 오르났다. 저기 시계초 됐지? 눈이 뭐 번갈아서. 제가 지금 계속 번갈아 왔다 갔다 하다 사팔 될 뻔했어. 눈이 아프고. 가장 지금 빛이 또록또록한 애들이 이쪽 우측 애들. 선생님처럼 눈을 이렇게 인상을 딱 써봐. 눈에 힘 줘. 좋잖아. 니들을 5분 안에 지울 수 있어 내가. 목소리를 말해. 붉게가 아니면 애들이 좀 이따 자. 잘 들어봐. 진공에서 음극선이 지나간다. 빛은 무슨 성을 띈다? 입자성을 띈다. 끝난 거야. 알겠어? 진공에서 빛이 지나간다. 그럼 파동성을 갖는 과학자들, 파동성을 주장한 과학자들은 태양빛이 지구에 어떻게 온다고 생각했을까? 중간에 매질이 있다고 생각해. 그 가상의 매질, 가서 확인 안 해. 맞지만 있어. 이름 뭔데? 에테르. 이랬어. 혹시 자기 인피니트 본 친구? 캡틴 아메리카 누군지 몰라? 알아? 거기에 얘 있잖아. 타노스. 그게 응? 그 선택받은 돌 중에 하나가 에테르잖아. 그 에테르가 출연이 토르라는 영화에서 나와. 토르의 여자친구. 제 몸속에 들어가면 제 에테르가 까맣게. 그거 과학적인 그런 역사가 있어요. 딴 쪽에 SF 역사가. 근데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물질들. 과학자들은 신화를 바탕으로 물질 이름을 다 쳐요. 그들도 그게 에테르라고 한 거야. 나중에 알았죠. 에테르는 없다. 이런 걸 알았어요. 나중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파동성을 주장한 과학자들 얘가 코를 납작하게 했는데 얘가 이거 실험하고 니네처럼 야 오늘 실험 끝났다 그러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이 빛이 그럼 입자라면 입자의 성질을 몇 개 더 증명해야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전도를 걸어준 거야. 이 실험. 자, 결론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추론을 외우는 겁니다. 이 실험에서 여기다 이렇게 전극을 걸어준다고.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걸어줬더니 이 빛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무슨 극으로 휘었어요? 플러스 극으로 휜다. 이 결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해라? 추론만 알면 돼. 자, 톰슨은 이거의 추론으로 얘만 시험에 나와. 무슨 전화를 떴다 얘는 음전화를 띈다. 지금 우리는 이 빛, 입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음전화를 띈다. 자, 그 다음에 봐봐요. 그 크룩스 관에다가 요러한 이물질을 중간에 딱 놨단 말이야. 선생님 손 보이죠? 손 보이죠? 뒤에 뭐 나타났어? 그림자. 이 그림자 왜 나타날까요?
자, 얘는 실험 결과로 그림자가 나타난다요. 결과.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이 무슨 성을 갖고 있다. 직신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 입자는 직신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람개비, 물질을 놓은 거죠. 그랬더니 바람개비가 움직이더래요. 자, TMI 좀 할게요. 어떤 물체를 움직이게 하고 운동을 하게 만들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질량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이게 운동량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운동량이 있는 애들만 충격을 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 알아요? 귀신이 질량이 있을까요? 귀신은 질량이 없어요. 고스트잖아요. 고스트. 귀신한테 맞아가지고 아유 씨 갈비 좀 금 같다 이런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뭐 때문에 다 충격을 먹어요? 이것 때문에. 그죠? 이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뭐 이제 심전기 오고 이런 치는 하겠지만 맞아서 뭐. 그래서 영화에서 이런 영화 보면 귀신은 해코지를 못하죠. 근데 그 간혹 영화에 보면 귀신이 트레이닝을 합니다. 열심히 트레이닝을 해서 물체를 움직여요. 말이 됩니까?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얘는 뭐를 갖고 있다? 질량을 갖는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잘 봐요. 이게 아까 돌턴의 원자 모형이라면 톰슨은 이 원자 안에 봐, 이게 있다는 걸 알아낸 거야. 봐봐. 이걸 뭐라고 이름을 줬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야. 이렇게. 자, 앞으로 내 말을 들어봐. 화학은 뭐의 학문이다? 전자의 학문. 너 왜 잘 알아? 니들 왜 몰라? 네, 우리 어떤 사태가 발생했어.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1월달에 수업할 때. 얘네 공부할 때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껴라라고 1월부터 시작한 애들한테 그랬어. 적어도 새로 들어온 애가 내가 물어봤는데 같이 대답을 못하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아, 일찍 들어와서 소용없네. 응? 그런데 그건 내가 참는다. 걔가 대답하고 니들이 대답 못하면 니는 죽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사태가 발생이 있어요. 앞으로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뭐 배우지?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럴 때 내가 화학은 뭐의 학문이야? 그럼 니들은 전자의 학문이요 얘기하는 순간 이해가 돼. 봐봐. 니들이 막 딴기를 헤맬 때 딱 중심을 잡아줄 문구야 이 말이. 알았어? 자, 화학의 출발이야. 톰슨은 이 전자를 발견했어. 근데 톰슨이 이렇게 하면 안 쓰고 얘를 쓴다. 이건 전기학에 기반한 거지. 저 플러스는 뭐냐? 양극선인 거야. 누가 발견했어 아까? 금동이 아저씨. 그분이 발견한 거라고. 전기적인 원리도 충분히 감안을 한 거야. 알았어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거 끝난 게 아니야 사실. 이 사람이 톰슨이 뭐 이런 원자 모형, 이거 푸딩 모양, 뭐 건포도 빵 모양, 뭐 별얘기가 다 했는데 이렇게 생겼던 거야. 이 모양 잘 봐도 이 모양도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은 이제 연구를 하게 돼. 그래? 얘가 휘어졌어? 그럼 질량을 갖고 있어. 그 질량은 얼마일까? 라고. 근데 톰슨은 전하량 대 질량, 전하량분의 질량값만 구했어. 전자에. 그 이후에 진짜 질량을 구한 과학자가 누구냐? 밀리컨이라는 사람. 미국의 과학자인데 밀리컨. 그때 당시 엄청난 기술력 있는 것도 아니야. 이 사람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전기장을 딱 걸어놓잖아. 그리고선 스프레이에다가 기름을 쏴. 칙칙칙 하고. 그럼 뭐 무거운 콜로이드 입자라고 하는 그런 입자를 안개 같은 입자인데 무거운 건 다 밑으로 가라앉겠지. 근데 딱 멈춰있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걔들이 질량을 측정하는 거지. 그럼 중력이잖아, 질량이. 무게가. 그치? 그 다음에 이거 안 떨어진다는 건 뭐가 작용한다는 거야? 전기력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게 같다는 걸 이용해서
계속 극소자를 찾아내. 계속. 왜? 질량이 작으면 중력도 좁고 그럼 전기력도 적어서 평형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 원리대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0에서 평형이 일어났다면 8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6도 있을 거고 그럼 이들의 점수배를 따져가지고 가장 작은 값을 찾아가요. 지금 실제 값보다 오차율이 15%랍니다. 대단한 거야 이 사람은.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니야. 걔 전자 하는 게 질량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질량을 구했더니 전체 원자량보다 훨씬 작더라는 거죠. 톰슨이 발견한 이 질량이 전자 질량이 훨씬 작더래. 그러면 대부분의 질량은 누가 차지하는 거야? 플러스가 차지한다. 대부분의 질량. 그럼 과학자들이 머릿속에다 이제 그림을 그려. 그렇다면 분명 이 플러스를 띠는 입자가 분명히 위치가 확고히 있고 전자들은 왜? 이미 이 빛이 나오는 게 전자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은 대충은 알아. 빛이 나오는 건 이 전자가 움직이는 거다는 걸 아는 거거든 지금. 그럼 전자는 움직일 수 있지만 플러스 입자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걸 알아. 그러면 결국 플러스 입자가 어느 한 지점에 모여 있고 전자는 주변을 돌고 있는 태양계 같은 그런 원자 모형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한 거야 과학자들이. 그래서 출발한 게 누구냐? 바로 러더포드라는 과학자. 근데 봐봐 얘들아, 지금 우리는 톰슨 원자 모형까지 지금 배웠어요.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문을 갖게 되냐? 얘 질량이 얼마인가? 그랬어. 밀리컨이라는 사람이. 그랬더니 이 전체 원자량보다 수소 원자의 질량보다 훨씬 적더라는 거야. 그럼 대부분의 질량은 누가 차지한다? 얘들이 차지한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의문이 든 거야. 과연 이것들은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다. 그러면 이 전자는 주변을 돌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는 그런 특징을 알아낸 거지. 전자들의 규칙성을 알고 싶었고 이 플러스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 존재를 알고 싶었어. 근데 뭐 없지 아무것도. 그러다가 누가 등장하냐면 퀴리 부인 알아? 퀴리 부인? 뭐 발견한 분이야? 제주도 발견했니? 야, 퀴리 부인이 뭐 발견한지 몰라 되는들? 내 영상 편집할게. 알았지? 이게 개무식한 거야 이거. 방사선이잖아. 걔 남편, 걔 남편은 어쨌든 그분의 수박님, 그리고 퀴리 부인 자신, 동생, 사촌 동생, 일가인 친척이 다 방사선을 연구했어요. 그들은 다 방사선 연구했어요. 물론 일찍 죽었어요. 방사선이 나쁜 거예요. 알았어요? 그때 당시 몰랐지?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의 사실은 돌턴의 원자론에서 톰슨 원자론을 갖고 그 다음에가 여기가 거야. 근데 과학사가 엄청나게 접혀서 줄여서 여기 들어온 거라고. 방사선의 발견이 과학자들의 또 다른 증명 실험을 위해서 도입됐다고. 이 방사선은 퀴리가 발견했고 이런 거, 라돈을 발견했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알파, 베타. 알겠니? 알파가 얘야. 베타가 얘, 이거 전자야. 그러면 알파선 무슨 전화 떴어? 얘는 무슨 전화 떴고? 이거 중성 입자거든? 얘 전화 띄지 않았어. 알겠어? 얘 뭐라고 읽어? 뭐라고 읽어? 알파. 감각. 알았어? 이렇게 읽지. 방사선은 저 세 개가 전부예요. 저 방사선이 우리한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그 거리가 비정거리다. 어느 정도 될까? 비정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과연 이 방사선을 뿜는 물질을 방사능 물질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접근하면 이 방사선을 노출될까요? 되게 적어. 이거 15cm, 이거 20cm고, 이거 좀 길어. 30cm. 결국 칠판에 15cm 칼, 20cm 칼, 30cm 칼이 쭉 튀어나온 거야. 거기 근처 안 가면 안 다쳐. 그래서 방사능연구소 보면 여기다 카드 이렇게 달고 다녀. 이 색깔이 변하면 노출되는 거지. 알겠어? 노출됐다 그 자리에서 막 시커멓게 타고 죽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출을 오래 했을 경우가 이제 피해를 입는 거죠. 얼른 피하면 돼요, 그 자리를. 아, 그거 물어보더라. 그럼 원자폭탄은 뭐냐고. 저 칼이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알았어요? 번쩍 피해야지 끝난 거예요. 지나간 거. 몸을 훑고 지나간 겁니다. 그럼 몸을 훑고 지나가면 왜 위험할까요? 우리 몸은 계속해서 살아있잖아요. 무엇을 합니까? 생명과학 하는 친구들은 알죠? 1학기 기말고사 가야 되잖아요. 분열을 합니다. 그 분열을 할 때 뭐 달, 간기, 중기, 전기, 후기, 말기 엄청 다 다른 세포들이 분열기 시기에 방사선이 지나가면서 그 모직을 무너뜨려요. 그럼 이제 제대로 눈 시세포가 돼야 되는데 얘가 암세포가 되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중간에 자극을 받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생식세포이죠. 아이 니들 2세 주니어 나와야 되는데 막 이상한 내가 다 나오고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거란 말이야. 이 중에 이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정말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거든. 니들하고 출신이 똑같아. 천민 출신이야. 얘들이. 알겠어? 천민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될까? 공부도 많이 안 했어. 근데 뭐가 뛰어나냐면 이 센스가 뛰어나. 그래서 얘는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실험과학자였어. 어떤 실험만 딱 던져주면 이 사람은 그걸 무조건 실험 도구를 만들어요. 그리고 실험을 성공시키고. 이 사람이 그 플러스 입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었고, 그리고 대충은 알았어. 태양계랑 똑같을 거다. 중심에 99.9% 차지하는 태양이 있듯이 플러스 입자는 중간에 있을 거야.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할 거야. 러더포드 입장에 빨리 빙이 되죠. 너 누구야? 러더포드. 러더포드야. 이 셋 중에 뭐 이용할래? 알파. 왜? 플러스 전환을 띈 입자를 찾고 싶잖아. 그러면 가서 튕겨낼 거 아니야. 또 하나, 질량이 얘가 제일 커. 4짜리야. 이거 이제 좀 이따 배우는데 질량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걔는 주변에 전자가 잔뜩 있지만 주변에 전자들이 있어. 근데 전자들이 빡빡하게 있는 게 아니야. 전자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여러분. 빠르게 움직이지만 전자들을 충분히 헬륨 알파 입자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얘들이 지금 지금 집에 갈 때 공기 때문에 어깨가 뭉들었어. 이런 사람 없잖아. 그치? 태풍이 불지 않는 한. 그죠? 그러니까 이 알파 입자를 쓴 계기는 원자 내부를 지나갈 때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플러스 입자에 충돌했을 때 확연히 표관할 수 있는 방사선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조교들한테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저기 카메라 있는 쪽에 방사선 충이 있어. 알파선을 쏘는 거야. 뿅뿅 쏘아. 그리고 이 중간에 2m, 3m 되는 금속박, 금으로 박을 만드는데 이게 뭐가 같냐면 여러분 껌종이지. 껌종이를 뜯어내면 종이 있잖아. 그 알루미늄. 그걸 초딩들이 이게 책상에 붙이고 도망가고 막 선생님 그거 떼면서 욕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종이 얇기야. 보여 이렇게. 상대방이. 그걸 걸어놓고 쏘는 거야. 여기다 검출기를 놓고. 그러면 조교들도 알아. 공부를 그래도 수년간 한 사람들인데 그냥 통과할 거나 말거든. 방사선이 투과력이 좋으니까 띵띵띵 투과할 거 아니까. 근데 어떻게 교수가 시켰으니까 해야지. 2, 3일 정도 계속 띵띵띵 우리 옆에서 해가지고 측정을 한 거야. 아, 쏠 때마다 제끼지. 그걸 측정을 해갖고 러더포드한테 갖다 줬어. 그렇다고 러더포드가 이 실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겠냐? 실험이 수십 개. 그 중에 하나인 거야, 얘도. 그래서 갖다 주니까 그럼 이제는 방사선 총을 네 옆에 갖다 놓으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속박을 넣고 여기다 방사선 총을 쏘고 저쪽에 건너편에 검출기를 놨는데 그 검출을 갖다 네 옆에 놓으라고 온 거야. 뭐 측정하겠다는 얘기냐. 튀어나오는 게 측정하겠다는 얘기야. 말이 되는 소리냐고. 얘는 우습다고 속으로.
장난해? 아, 당연히 종이 놓고 총을 쏘면 총이 뚫고 나가는 건 당연하지. 어떻게 총알이 튀어나오겠어? 그리고 측정했는데 띵 하고 하나 잡혔어. 내가 잘못 봤나? 근데 몇 시간 후에 또 띵 하고 또 잡히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 야, 검출기가 여기만 있는 거지 이걸 만약에 전체적으로 쫙 펼쳐놓으면 잡히는 게 수도 없이 많았다는 얘기야. 근데 니네 좀 그 얘기 듣는 순간 소름이 끼치지 않냐? 니네가 조교야. 방사선을 쏘고 있어. 띵 하고 잡혀. 얘는 노출된 거야. 막 빙빙 당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선 지금 생각하면요, 생명수당 받아야 될 실험이에요. 그거 그때 당시에는 방사선의 위험도를 몰라서. 아니, 어떤 루머가 돌았냐면 방사선이요, 방사능을 갖는 물질을 손에 갖다 대면 그게 화상을 입고 열이 나오니까. 근데 일부 인문학부 철학자들이 신이 주신 돌멩이다. 그래가지고 가루를 내서 물에 타먹으면 장수한다더라 해가지고 그거 물에 타먹고, 그때 죽은 사람들 보면 정상이 뭐다 서볼트라고 하던 단위가 2만 서볼트 막 정상인데 2만 배 3만 배 높아요. 방사능 수치가. 그 죽은 거야. 그럴 때야.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막 하는 실험을 했겠지. 자, 이제 봐봐. 이걸 현대 니들 시험 출제에 맞게 이렇게 바꾼 거야. 여기 금속 박이야. 스크린이야. 여기다 A라고 쓰고 얘를 B라고 쓸게. 얘를 싹 필게. 봐봐. 얘를 싹 피자.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어디에? 여기 지점에 대부분의 알파 선형이 찍혀. 그럼 첫 번째 결론. 알파선 대부분은 예상대로 이거야. 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걸로 어떤 추론을 할 수 있어, 우리는. 추론.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다. 이걸 한 거야. 원자의 내부는 빈 공간이다. 전자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만, 알파 입자가 지나가는데 전혀 꺼리끼면 빈 공간이다. 야, 니하고 나 사이에 빈 공간이다. 맞아, 틀려? 아, 진지하게 생각해봐. 빈 공간이다. 아, 책상도 있고, 볼펜도 이러지 말고, 빈 공간, 보이잖아, 니네들 다.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고, 이러지 말고, 그치? 그런 의미라고, 얘는. 아, 커다랗게 알파 입자를 방해할 만한 그런 입자들, 커다란 입자성을 갖는 애들은 없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건 전자만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두 번째, 요런 게 나타났어, 요런 게. 요런 게 나타났잖아, 요런 거. 그치? 봐. 극히 일부 알파 입자가 산란되거나 반사가 된 거야. 이건 뭘 의미하지? 알파 입자는 질량이 굉장히 큰 애들이거든. 걔들을 튕겨낼 정도면 질량이 매우 큰 게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극히 일부니까 부피는 어떻다는 얘기지? 매우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자 내부에는 멀미하게 봐. 씨, 왜 이렇게 힘들여? 부피가 매우 작고 질량이 매우 큰 입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입자를 뭐라고 이름 줬어? 핵이라고 이름 지은 거야. 이게 언제 뭐야? 자, 러더포드가 이렇게 쓴 만큼 허술하게 얘기했느냐? 아니야. 핵으로부터 거리, 최초에 나타날 수 있는 전자 거리까지 측정한 사람이 이 사람. 그러면 이제 너희들 머릿속에다가 대충의 핵과 원자 관계를 알려줄게. 저기 월드컵 경기장 가본 사람. 멀어? 여기서? 야, 니네는 어딜 가봤냐 도대체? 월드컵 경기장 안 가봤어요? 한 번도? 봉사활동이라도 안 가봤어? 잡초라도 뜯으러 가봤을 거 아니에요? 안 가봤어요? 축구장 안 가봤어요? 축구장? 자기가 가본 곳 중에 제일 넓은 데가 어디예요? 안방 이런 거 말고요.
어디가 제일 넓어서? 학교 운동장? 학교 운동장? 네. 커요? 커요. 그 크기에 아마 월드컵 경기장이 3배 정도는 될 거예요. 거의. 사람이 앉는 좌석까지 합치면. 그 중심 센터포드에 모래 알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걸 망치로 뽀개요. 그럼 가루가 되겠죠. 그 가루 입자 크기가 원자 새끼. 월드컵 경기장이 원자 크기. 그럼 그 가루 하나가 전체 질량의 99.9%를 차지한다고. 나머지 월드컵 경기장만 하는 다 텅 비었고요. 텅 비었으면, 잘 봐요. 텅 비었으면 우리 물질 내부도 텅 비었잖아. 손 들어봐. 자, 제가 얘 손을 통과했나요? 못하죠. 이거 왜 통과 못할까요? 빈 공간인데, 서로. 바로 전기장 때문에. 전기장은 다른 전기장과 충돌을 합니다. 비었더라도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전기장이 있는 공간은 다른 전기장이 통과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좀 더 현실감 있게 봅시다. 만약에 그 월드컵 경기장을 지구만한 크기로 확대해 봅시다. 그 아까 모래알 크기보다 작은 그 원자핵은 얼마만한 크기가 될까요? 탁구공만. 알았어요? 엄청난 지구만한 크기의 원자에 탁구공만한 크기가 핵이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알았어? 그리고 그 핵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전자의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논산 시내 정도. 그 정도 거리에 처음에 전자가 존재해요. 얘가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까지 접근하려고 했냐면, 핵 주위의 전자가 어떤 규칙성을 갖고 도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냥. 근데 공부를 안 해갖고 측정을 못합니다. 자, 이게 러더포드 원자 모형. 러더포드 원자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이거 누굽니까? 핵이요, 핵.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얘가 무슨 전화 떴다는 걸 알았어? 주변에는 이게 전자가 돌고 무슨 전화 떴어? 플러스 전화 떴지. 그래서 이 플러스 전화를 띈 입자를 발견했잖아. 위치를 발견했잖아. 얘 이름을 양성자라고 이름을 부르죠. 프로톤이라는 말을 최초로 쓴다고. 너희들 책이나 저널에 보면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어디는 러더포드, 어디는 금동이 아저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정확한 표현은 뭐야? 발견은 골드슈타인인 거야. 발견은. 이름을 지은 사람이 얘. 위치를 딱 규정을 지은 사람. 알겠지? 그렇게 알아둬라. 시험에 나오는 거 2개야. 톰슨 실험하고 러더포드 실험이야. 여기서 틀리면 볼장 다 보는 거야, 여기는. 일단은 화학과 우리생활과 똑같아. 톰슨은 3개의 결론을 얻어내. 가끔 실험이 4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전기장에서 휘어지잖아? 그럼 자기장에서도 휘어져. 그게 전자기장이라고 하거든? 알았어? FBI.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FBI. 알겠어? 이 연방수소. B가 자기장 방향이고 이 I가 절구거든? 이걸로 전기장에서 휘어지지 않으면 자기장에서도 휘어져. 그럼 그걸 우리는 뭘 알면 돼? 추로. 음전화 뛴다. 됐어? 이 음극선의 입자는 음전화를 뛴다는 걸 알아낸 거고, 그 다음 그림자가 생기는 걸 뭘 알았어? 직진성이 있다 알았고, 그 다음에 바람개비를 돌리는 걸로 얘는 뭘 갖고 있다? 질량. 그 질량이 매우 작다라는 것을 알아냈어. 물론 톰슨이 알아낸 건 아니었어. 이 3개만 외워. 그 다음에 방사선의 발견으로 러더포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게 돼. 뭘 알고 싶어? 플러스 입자의 위치를 알고 싶었던 거. 존재는 이미 알았어. 누구 때문에? 금동이 아저씨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알파선을 쏴서 그 결과로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금방을 통과하더라는 거야. 그걸 뭘 알았어?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가 산란되거나 반사되는 걸로. 원자 내부에는 부피는 매우 작고 질량은 매우 큰 입자가 있다고. 입자를 뭐라고 이름 붙였어? 핵이라고 이름 붙인 거야. 핵. 거기에는 플러스 입자가 모여있겠지. 그 플러스 입자가 모여있으면 걔들은 질량이 매우 큰 입자잖아. 그지? 그래서 그 플러스 입자를 양성자라고 이름을 쳤어. 질량수에 따라 그 플러스 입자의 숫자도 다르다는 건 알았지만 증명은 못했지. 근데 니네가 생각해봐. 플러스 입자가 막 모여있으면 뭐가 생길까? 청력이 생기겠지. 청력이. 그치?
그런데도 안 부서지는 이유가 뭘까? 그들을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입자가 존재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지. 근데 그 또 다른 입자를 발견한 사람이 체드윅인데 시험엔 잘 안 나와. 중성자, 벨륨을 이용해서 그걸 찾아냈다고 나와.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찾은 거 아니야. 퀴리 부인 사촌 방사능 실험을 하다가 전기장 자기장에서도 영향을 안 받고 직진하는 빛이 있는 걸 발견돼. 그걸 저널에 올려. 그걸 체드윅이 보고 실험을 해서 그게 중성자임을 밝혀내. 끝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속도전이야. 이거. 여기에서 문제가 3개 나와. 알았어? 어떻게 나왔을 때 재빨리 푸는지 잘 봐요. 자, 이제 우리는 이 3개의 입자들을 다 찾았어. 양성자. 누가 발견했어? 골프슈타인. 이름을 붙인 사람은 러더퍼드. 중성자 체드윅. 전자 톰슨. 여기까지 줍니다. 이제 현재 기술력으로 이걸 찾아냈어. 알겠어? 근데 이 끝자리 숫자가 누가 더 커? 중성자가 더 크지. 이건 TMI다. 양성자가 뭐로 이루어지는지 알지? 니네 업, 다운. 기억나냐? 얘는 업, 다운. 그지? 업, 다운. 그 다음에 업, 다운. 어떤 코크가 더 무거울까? 다운이 더 무겁다는 거야. 그냥 그것만 봐도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얘를 요렇게 쓸 거야 우리가. 자, 양성자 한 개는 얼마로 취급할 거다? 하나.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불러. 가짜야, 가짜. 근데 1.000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그건 원자량이야. 역시 가짜야.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는데 뭘 곱한다? 이게 너희들이 1단에서 배웠던 거야. 뭐야 이게? 아보가드로 수. 6.5 곱하기 12 쌍등기. 이러면 수소의 질량수가 되니까. 수소는 양성이 하나밖에 없잖아. 됐지? 그럼 얘는 뭐라고 외워?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봐. 이걸 통해서 이런 결론이 서. 보자. 이게 원소야. 요 아래 첨자로 쓰는 이 Z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원자 번호라고 얘기해. 원자 번호가 이거의 숫자라는 걸 나중에 이 과학자가 찾아내. 러더퍼드 제자야. 노즐이라는 사람이 X선 회절 실험을 통해서 찾아내거든. 그거 나중에 주교육부에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지금 이분이 비운의 주인공이야. 이분이 바로 노벨상 후보에 올라서 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근데 일주일 전에 죽어. 어디서? 1차 세계대전.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공군 비행기 조종사였지. 전투에 출전했다가 죽는 바람에 다른 사람한테 노벨상이 나와. 근데 그 전쟁터에 생텍쥐베리가 있어요. 같은 조는. 그래서 누군지 알아? 어린 왕자 책 찍은 사람. 보아뱀을 먹었어요. 유지를 한 거 있잖아. 근데 그 생텍쥐베리는 2차 세계대전에서 참전해. 살았어. 그리고 또 살아. 그래서 그 전쟁이 종전 후에도 비행기를 타요. 화물 비행기를 지고. 그 다음 3, 4년 하다가 50년, 48년 그쪽인데 지겨우니까 그만두고 집에서 책을 쓰는 거예요. 그게. 알았어? 지금 이 사람이 모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원자번호가 밝혀졌는데 잘 들어봐야 돼.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면 알아. 전화를 잠그면 돼. 여기 숫자 보이지?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나와 니들한테는. 뒤에 쿨룽이라는 단위야. 아까 쿨룽 배웠잖아. 그치? 자, 이게 하나 있으면 이건 뭐야? 이걸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쓸 거야. 플러스 1. 그럼 이것 또한 궁금하지. 안 궁금했는데 지금 내가 물어봐서 궁금해졌잖아. 그지? 얼마 곱하면 될까? 이거 물투 애들이 배우는 거야. 이거 곱하면 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외우는 건 쉬워. 우리나라가 어떤 전쟁 때문에 분단됐어? 6.25, 18, 6.25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욕을 했죠. 그 6.25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던 1A라는 거 있잖아. 전류단. 이게 이 뜻이거든. 1초당 몇 쿨롱 지나가냐. 알겠어? 1초당 1쿨롱 지나가는 거야. 그럼 1쿨롱은 몇 개 지나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간다고 배웠잖아. 그때는. 알겠어? 우리는 근데 지금은 화학 배우잖아. 필요 없어. 얘는 플러스 1이야. 그럼 봐라. 요만큼은 중력장 얘기야. 중력장. 질량. 근데 여기 뭐야? 전기장이야. 전화가 중요해. 얘랑 같다는 거지. 숫자가. 그래서 여기에 뭐 들어가? 중성 원자라면 이게 들어가. 전자의 숫자. 이렇게. 그리고 질량, 여기 질량수거든, 이게. 이 질량수는 전자의 숫자는 빠져. 무시되니, 무시. 알았어? 무시해버려. 그래서 질량수는 중성자 수에다가 누구 숫자를 더한 값으로? 양성자 숫자를 더한 값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n-z가 그래서 중성자 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외웠다가 너는 시간이 여기다 다 잡혀먹어. 이제 내 말 들어봐. 무슨 마크야? 응? 의자 말고 자동차, 삼각별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자. 이렇게 집어넣자. 알았어? 자, 이거 집어넣어. 양성자 몇 개? 2개. 전자 몇 개? 2개. 중성자 몇 개? 2개. 쓸 수 있어? 빨리빨리 나와야 돼. 몇 개? 됐어? 몇 개? 얘들의 공통점이 뭐지? 1대 1이잖아.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야? 원자 번호보다 질량수가 몇 배 크네? 2배 크네. 니네 주기율표에서 1번부터 20번 원자들이 대부분 곱하기 2면 원자를 나와. 알았니? 그런데 얘만 이런 애들 조심해. 홀수인 애들. 얘를 봐봐. 9번 플로린 19짜리 불러봐. 몇 9 이해 갔어? 누구 하나가 달라 숫자가. 중성자가 달라. 다시 봐봐. 홀수는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1 해봐. 이거 얼마 나오는 거야? 23이야. 그래서 몇? 됐지? 아, 하나가 더 크네? 그러지 마. 이런 애도 있어. 얘 몇일까? 그럼 무슨 말일까? 잘 봐. 원자인데 이렇게 써 있어. 누가 중성자야? 그렇게 보는 거야. 알았어? 그럼 얘 원자 번호 몇 번이야? A번. 질량수. 그렇지. 이렇게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보는 눈을 키워. 그러면 모든 원자들은 중성자가 있네. 그지? 아니야. 이런 애도 있잖아. 얘 양성자 몇 개야? 그럼 중성자야. 없어. 그래서 얘 이렇게. 이거 내신에서 함정을 하면 잘 나와. 알겠어? 조심해,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하면 차곡차곡 점수 쌓여. 의외로 이런 거 잘 틀려, 애들. 그렇게 잘 틀렸다는 걸 과거에 너희들이 했지. 지금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긴장하고 쳐다봐. 알았어? 자,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들이 이런 거,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지. 그잖아. 그런데 말이다. 이제 하나 한다. 이거 맞추는 애들이 여기 퍼펙해. 내가 얘기했지. 오늘 배우는 건 다 맞춰야 된다고. 봐. 얘야. 니네 이 세 개 입자 중에 누가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얘만 움직임이 가능해. 근데 그냥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안정한 전자 배치. 화학이 뭐의 학문이야? 전자의 학문이야. 그래, 잘 봐요. 주기율표에 보면 맨 꼭대기에 전자가 몇 개 있지? 아, 원자가 2개 있다? 몇 번이야?
1번, 2번. 그 다음 줄에 몇 개 있나 봐. 몇 개 있니, 총? 8개 있다. 그럼 이게 몇 번일까? 10번. 그 다음 줄에 몇 개 있을까? 또 8개 있어. 얘 몇 번이냐고? 18번. 그 다음 줄엔 몇 개 있다고 본다, 우리끼리? 2개 있다고 끝이야. 몇 번까지가 끝이야? 20번이 끝이라고. 이게 너희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석이야. 이해 갔어? 그러면 요 줄에 해당되는 애들이 몇 쪽이냐고. 요 줄에 해당되는 18쪽이고 얘들 원자번호 2번 10번 18번 원자니까 같을 거 아니야. 우리 전자수는 누구 따라간다? 모든 원자들 2, 10, 18을 따라가는 거야. 알았어? 그때 니들이랑 나랑 약속하자. 얘들을 봐. 얘들은 모두 누구 따라가는 애들이야? 10번 따라가는 애들이야. 얘들을 세트 1이라고 하지. 세트 1을 얘기해봐. 몇 번부터? 7번 질소부터 13번 알루미늄까지가 10번 네온을 따라가는데 이거 주기성에서 되게 중요하거든. 마지막 경우수 찾는 거. 이제 한 번 더 졸면 그냥 그럴 거야. 알지? 깜짝 놀랐지 지금. 다시 7번부터 13번 알루미늄 무조건 10번을 따라간다. 그럼 알루미늄은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릴까? 3개 잃어버리고 7번 질소는 몇 개 받을까? 3개 받는다는 거야. 저게 바로 전하를 띈 이온이 되는 원리야. 그 다음 봐라. 그 다음은 여기 보이지? 15번부터 몇 번까지? 20번까지 세트 2야 이게. 이게 세트 2. 15번 인부터 시작해서 20번 칼슘까지. 얘는 18번을 따라가잖아. 20번 칼슘은 이온이 되면 플러스 몇 가? 2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걔를 이렇게 나타내보자고. 왜? 니들한테 이 문제가 가장 시간을 잡는 문제이기 때문에. 봐요. 잘 보세요. 이렇게 그려진다면 너희들은 이거 없다면 이게 뭐야? 888이지. 그런데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알았니? 다시 봐봐. 얘라면 9, 9, 10이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세트 1이잖아. 이렇게. 쏘리. 알았어? 그러면 하나하나는 시험에 절대 안 나와. 찾는 법이야. 먼저 이렇게 안 줘. 그냥 이런 식으로 줘. A, 이온 이렇게 준다고. 그럼 니들은 이 숫자를 찾아가. 얘는 10이 2개나 되잖아. 10이 세트 1인 거야 지금. 세트 1. 이온이 되면 10 아니면 뭐가 나와? 18이 나와. 시험에 무조건. 숫자 10하고 18을 제대로 찾고 들어가라고. 그게 전자의 숫자예요. 그 다음 봐라. 이온인데 얘가 어떤 이온인지 모르지만 이온인데 이렇게 같은 애는 양성자일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지. 그럼 원자잖아. 그래서 이게 중성자. 알겠냐?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뭐야? 양성자가 되는 거야. 알았어? 봐. 원자일 경우는 다른 하나가 뭐야? 중성자였어. 그지? 다른 하나가 중성자였지만 이온일 때는 다른 하나가 중성자도 될 수 있고 양성자도 될 수 있는 거야. 혹은 지금처럼 전자도 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경우수가 너무 많아져. 그래서 10 아니면 18을 따라가라. 자, 얘 한번 볼래? 얘가 이온이래. 이온이래. 그리고 이거래. 얘 몇 번일까? 11번이 되는 거야. 11번. 왜? 이거 무조건 전자일 거 아니야. 10. 얘보다 양성자가 하나 더 많아야 되잖아. 질량도 얼마일까? 왜? 얘가 전자니까 이 둘이 양성자, 중성자겠지. 합친 거야. 이게. 민서,
이제 대답해봐. 끝났어 너는. 잘 봐야 돼. 응? 얘가 이거래. 얘 몇 번? 13번. 진양수는 8명 죽었다 지금. 문제 풀다가 숨 막혀서. 스님 죄송합니다. 다 죽었어. 빨리 풀려고 공부했는데 이걸 쳐다보고 한참 쳐다보면 이게 너 왜 13번이라고 잡았어? 이게 무조건 전자라는 거 알았지? 그럼 이게 뭐야? 양성자지. 그럼 이 둘을 둬야지.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이렇게 졸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복수 안 해도 된다고 집에 가서. 여기서 이해하면 27이잖아 27. 그리고 홀수니까 막 곱하기 2한 다음에 더하기를 하는 게 낫지 뭐 차라리. 여기까지 됐어? 지금 대충 이해 가냐 이거? 이해 갔어? 자 이제 여기 있는 얘기들 말고 얘를 한번 할 거야. 이제 입자수에 대한 얘기가 끝났다. 이제 이 지금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부분, 자기 확통 어렵다. 손들어. 자기 확통 어렵다. 민서는 확통 어려워 쉬워? 그냥 그래? 괜찮은 거네. 국어 쉬워 어려워? 언어 그냥 그래? 그냥 확통 어려워 쉬워? 국어 어때? 국어가 어려운 애들이 확통이 어려워. 문제를 잘 못 읽어. 문제를 취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하는 확통은 문제를 물어보는 사람하고 오래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말투를 알아듣잖아. 문제를 많이 읽어보면 되거든. 물론 뭐 난이도 높은 거는 진짜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니까 어렵겠지만 웬만한 문제는 다 그래. 내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확률을 얘기해야 되고 너희들한테. 근데 이 확률은 아주 기초적인 거야. 이들이 어려워하지 않는다. 난 지금부터 동의원소라는 걸 얘기할 거야. 동의원소. 첫 번째, 얘가 동일해. 원자 번호가 동일한데 두 번째, 얘가 달라. 같은 말을 반복해 볼까? 원자 번호가 동일하면 누구 입자수가 동일하지? 양성자 수가 동일해. 그럼 중성 원자니까 양성자 수가 동일하다면 누구 숫자가 동일할까? 이렇게. 자, 화학이 뭐의 학문이야? 그래서 화학적 성질도 동일해. 당연히 금속과 반응에서 수소기체 발생하고 뭐 이런 것들이야. 금속 화학 반응성이 동일해. 질량수가 다르면 뭐가 달라야지? 중성자 수가 달라야 돼.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성질이 달라져. 여기서 물리적 성질이 누구냐면 녹는 점, 끓는 점을 말해. 자, 보여줄게. 1번 수소가 있어. 1번 수소가 있어. 1번 수소가 있어. 이런 애들이 동위원소야. 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누가 없어? 중성자가 없어. 이렇게 보는 거야.
양성자, 전자, 중성자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여기가 2배수입니다. 얘는. 이게 되겠죠. 이렇게. 됐죠? 시험 문제 매치로 잘 나오는 애가 얘예요. 둘이 질량수 동일하죠. 근데 얘를 양성자, 전자, 중성자로 표현하면 뭐일까? 이겁니다. 이해 갔어요? 누가 중성자야? 1이 중성자. 여기까지 됐지? 물론 얘는 몇 몇이야? 그래서 잘 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다면은 무조건 다 이러네. 알았어? 분모가 전자수라고 해도 원자니까 전자의 숫자는 무조건 양성자 숫자랑 같잖아. 1대1이라는 얘기는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라고. 이 표시가. 눈치를 딱 채라고. 알았어? 양성자분의 중성자가 1이라는 말이랑 전자분의 중성자가 1이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 지금 얘기가. 알았지? 이런 애를 칭하는 말이다. 이거 명심해서. 알겠죠? 문제에서 나오면 조건을 딱 주는 순간 얘는 원자분의 질량수가 2배수구나. 1대1대1의 관계를 갖는 애들이구나 라고 알아야 돼. 자, 이제 잘 봐. 평균 원자량이라는 걸 지금부터 찾을 거야. 얘는 뭐냐? 일단 이게 물질이지. 내가 원자만 다룬다겠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물질이 나오는 게 이거 하나야. H2라는 분자잖아. 물질이잖아. 얘를 질량 분석기로 검출을 하잖아. 그럼 피크가 떠. 자, 이 셋을 가지고 H2 분자량을 측정할 때 몇 개의 피크가 될까? 질량 분석기. 몇 종류의 분자량? 자, 이 봐봐. 이렇게 될 수 있지. 분자량 얼마야? 2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분자량 얼마야? 이것도 가능해요. 자, 이제 섞어봐. 이렇게 될 수 있지. 맞지? 이제 없지. 질량 분석기 이 둘은 같이 하나로 찍혀. 5니까. 그래서 총 몇 개가 찍힌다? 5개가 찍힌다고. 알았니? 그런데 봐라. 우리가 이런 양적 관계 문제를 풀고 싶어. 얘 1몰 있을 때 얘 1몰이 있어갖고 얘가 얼마가 된다? 2몰이 나온다는 거거든. 그치? 그런데 도대체 H2가 이거일지 이거일지 얘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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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잖아. 그치? 모르잖아. 존재 비율이 이 정도고 이 정도고 이 정도야. 그럼 자연계는 얘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걸 써도 무난해. 괜찮아. 오차율이 별로 작으니까. 그러나 얘는 달라. 봐.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 돼. 양적 관계를 막 다뤄야 되는데 자연계에 이렇게 압도적인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 있어. 얘가 이거 얘 95대. 일단 얘들아 얘를 찾아봐. 분자량 뭐뭐뭐 있겠냐. CL2 분자량 한번 얘기해봐. 70짜리 또 70
또 이렇게 있는 건 알았어? 동위원소가 두 종류니까 분자량이 몇 종류 더? 외워. 동위원소가 두 종류니까 분자량이 3개가 떴어. 앞으로 분자량이 3개 뜨면 동위원소는 몇 종류라는 얘기야? 이거야. 외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우리가 만에 하나 얘라고 딱 잡아서 70이라고 생각을 풀었더니 오차가 나오는 거지. 왜? 얘들일 확률을 무시 못하거든. 그치? 그러면 얘라고 잡아도 확률이 정확히 100이 안 돼. 오차가 너무 심해. 그럼 보자. 도대체 전체 확률이 얼마나 확률이 되길래 자꾸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지 봐라. 얘가 몇 대 몇이니? 3대 1이야. 맞지? 그러면 70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는 거지. 자, 35짜리 CL과 35짜리 CL이 만나야 돼. 그러면 35짜리 CL은 전체 몇 중에? 얼마 차지? 이 확률이 확률. 이해가냐? 그 다음 74짜리는 37짜리 CL하고 37짜리 CL이잖아. 그럼 얘는 이 둘은 구하기 쉽단 말이야. 이 중간에 있는 게 문제야. 이게 확률이. 알았어? 뭐냐면 35짜리 CL과 30짜리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야? 그런데 얘가 먼저 나올 수 있잖아. 이렇게 확률적인 두 개. 그래서 이 둘을 합한 값 얼마가 나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얼마? 2. 이 값이 나온다고. 둘을 합한 값. 알았어? 자, 이원자 분자의 물질을 가질 때 얘의 확률을 A, 이 확률을 B라고 한다면 알았냐? 이들의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까? 얘는 16분의 얼마야? 9고 얘는 여기 있었잖아. 16분의 6이고 얘는 결국 9대 6대 1이라는 값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놨다면 얘는 뭐에 해당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A 곱하기 B, B 곱하기 A를 합친 거니까 얘는 뭐 나와요?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면 70짜리를 쓸 수도 없고 72짜리 쓸 수도 없고 74짜리 쓰기도 어려워요. 오차가. 그 오차가 그나마 주는 게 뭐냐? 평균값이에요. 이거 평균값을 구하는 거. 자기네 학교가 소수령이 나오면 요렇게 쓰세요. 35짜리는 전체 100 중에 얼마? 75. 37짜리는 전체 100 중에 얼마? 이렇게 쓰세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써야 정답이에요. 3대 1로 놓고 35 곱하기 4분의 3. 30 곱하기 4분의 1도 되겠죠? 돼요, 그것도. 그렇게 놔도 머리가 깨인 선생님들은 맞았다고 해줘요. 어떤 선생님은 그거 틀렸다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진짜요. 서술형 나오는 학교들은 그렇게 쓰세요. 근데 문제를 풀 땐 그렇게 풀면 병신은 아니죠. 이때 좀 속도가 한 2G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5G를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분법을 이용할 거예요. 이건 암산으로 풀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얘가 3대 1인 걸 다 알았잖아. 지금 3대 1이잖아. 35짜리고요. 얼마예요? 37짜리죠. 몇 차이예요? 2 차이죠? 그럼 이렇게 씁니다. 35, 37 써요. 2 차이죠? 근데 얘들이 3대 1이잖아. 그럼 4칸으로 나눠요. 전체가 4니까 4칸 나눠요. 가운데 얼마일까요? 이거였죠? 35가 많아, 37이 많아. 봐봐. 35가 많지? 그럼 평균은 누구에 가까울 거야? 35에 가깝겠지? 그래서 그를 뭐로 잡아? 3으로 잡아. 1로 잡아. 35점. 내분법으로 풀어라. 알았니? 자, 암산 준비. 잘 봐.
얘는 원자 번호니까 개의치 마. 몇 차이냐 지금 얘들 질량수 1 차이다. 이게 평균 원자량 얼마나 나올까? 저렇게 돼요. 아, 얘가 1대 4잖아.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1이잖아. 전체 몇 칸 나눠? 5칸 나누는 거야. 그럼 한 칸당 0.2지. 누가 더 많아? 11이 더 많잖아. 거기를 4로 푸는 거야. 10.8이잖아. 이게 암산으로 풀려될 얘기다.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이렇게 풀린 숫자를 가지고 평균을 쟀더니 얼마가 나왔어? 이게 나왔어. 이 값의 역할이 뭐라고? 오차를 줄이고자 하는 역할이지. 잘 봐. 우리는 주기율표에 17번 염소만은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 얘는 동위원소를 무시 못하니까. 그럼 CL2는 얼마라고 해야 돼? CL2 분자량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럼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와. 자연계에 70일 있겠냐 없겠냐? 없다는 거죠. 자연계에는 70일이 없어. 이거 계산을 위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평균값이에요. 알았어? 자연계에는 뭐만 있다? 셋만 있다. 자, 이제 마무리 확인. 이걸 한다면 지금까지 한 거를 제대로 잘했다라고 할 수 있어. 자, 너희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낱낱이 들춰내봐. 끄떡끄떡 했지만 X2 분자가 있어. 세로축은 존재 B야. 70짜리가 상대값이야. 72짜리가 (74짜리가) 첫 번째 동위원소 몇 종류일까 얘는? 이해 갔어? 이게 찾아가야 될 순서야. 두 종류면 이렇게 있겠지. 맞지? m이 얼마일까라고 한다면 니들은 얘만 보는 거야. 얘는 보지 마. 이건 섞은 거니까. m 합쳐서 70이라는 얘기야. 알았어? m은 얼마라고? n은 뭐 n이 35일 수도 있어 얘들아. 알겠냐? 근데 우리는 순서대로만 보는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거. 그렇다면 얘의 확률은 얼마냐? 얘의 확률을 A, 얘의 확률을 B라고 놓는다면 얘의 확률은 뭐가 될까? 이게 이거라는 얘기야. A는 얼마야 그럼? 3. 그러면 얘는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야? 얘 얼마야? 3대 1. 여기까지 됐지? 마지막 네 번째. X의 평균 원자량 얼마야? 30. 이거야. 3대 1이니까. 이해 안 가는 사람 뭐 던져봐. 침뱉어. 다 갔어. 이제 이게 가서, 자, 이제 문제를 낼게. Y2야.
얘 정리함수 몇 종류야? 두 종류. 자, 그럼 원자량 두 개 있겠지? 제일 작은 애가 얼마? 80이 아니라 79. 그렇지. 저 분자량 제일 작은 거 2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79 다음에 또 몇 자리 있어? 83.5. 네. 못 나눠? 아니 내가 왜 169라고 넣었냐? 이거 니들이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장난하세요? 그래서 네가 0.5 이랬구나. 자, 얼마 있냐? 81. 81이지? 이제 평균 원자량. 아! 79짜리랑 81 몇 대 몇으로 있어? 네. 아니요. 루트 1. 그래 1대1이잖아. 이해 갔어? 맞지? 맞지? 네. 자, 민서 네가 마지막을 상식해. 제 평균 원자량 얼마야? 얼마야? 평균? 80. 너무나 당연한 걸.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네들은. 됐죠, 이건? 그죠? 두 번째. 79짜리와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았죠? 세 번째. 1대1인 거 알았죠? 79점하고 81점의 평균도 못 구해요, 니들은? 어? 얼마요? 80이지? 야, 내 분법 하지 않아도 나오겠다, 이씨. 아닌데. 문제를 풀 때 공식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게 너희들이 암산해서 쉽게 빨리 풀 수 있어요, 여기. 알았어? 뒤에 숙제가 있을 거 아니? 목숨 걸고 풀어, 여기 봐. 알았냐? 시작이 뭐라 그랬어? 반이다. 네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하리. 그거 아니구나, 참.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 그거 해야 돼, 우리. 알았냐? 근데 시작이 창대하면 끝은 우렁차리라가 되겠지, 그지? 1학기 기말은 무조건 다 맞아야 돼. 목숨 걸고라도. 알았어? 그게 학기 만약에 이렇게 중간을 제가 그래도 좀 받았으면 더 좋은 거고, 못 받았으면 무조건 만회해야 돼. 기말에. 실수를 2번 반복하면 그건 습관이라고 했어. 알았지? 오케이?